안녕하십니까. 첨단 소재 설계 제조 교육과정 2차 전지 기초 소재 부분의 온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한국전기연구원의 박종환입니다. 2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와는 달리 충전 및 방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납축전지, 니켈 카드뮴 혹은 수소전지, 리튬 이온 전지, 전고체 전지 등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납축전지는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0, 80년도에는 니켈 카드뮴과 니켈 수소 2차 전지가 휴대용 전자기기와 전동공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리튬 2차 전지는 1991년에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에너지 밀도와 수명 특성이 우수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튬 2차 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기기는 물론 전기차나 ESS에도 적용되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전고체 전지, 리튬 황 전지, 나트륨 전지와 같은 차세대 전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그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전처럼 작고 납작한 형태의 코인셀이 있는데 시계나 보청기 등 소형 전자기기에 적합합니다. 전극을 말아서 케이스에 넣은 원통형 셀이 있으며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사각형 케이스에 부품을 담은 각형 셀은 공간 활용이 좋아서 용량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전지 팽창에 취약하고 제조 공정이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극을 차곡차곡 쌓아 포장한 파우치 셀은 가볍고 다양한 크기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충격과 팽창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는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을 4대 전지 소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극 또는 양극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소재로 구성됩니다. 활물질은 리튬을 저장하는 소재이며 도전제는 전자의 이동을 담당하고 바인더는 이러한 활물질 도전제 간의 접착을 유지합니다. 전극 제조 공정의 경우 먼저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소재를 용매에 분산시켜 슬러리를 제조하게 됩니다. 슬러리 제조는 페이스트 믹서를 사용하며 반죽 및 혼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롤투롤 코팅 장비를 이용하여 집 전체 표면에 전극을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매를 건조한 후 롤프레스 장비로 전극을 압연함으로써 전극 제조가 마무리됩니다. 흑연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리튬 2차 전지 음극재입니다. 리튬 이온이 흑연의 층 사이에 삽입됨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흑연은 크게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으로 분류되며 천연 흑연은 광산에서 채굴된 소재를 정제하고 구형화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가격이 매우 싸고 용량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인조 흑연은 피치나 코크스 등을 열처리하여 제조하고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수명과 고출력 특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 전지에서는 필요에 따라 천연과 인조 흑연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개발을 위한 핵심 소재입니다. 실리콘은 흑연보다 10배 이상의 용량을 갖고 있어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과 전자기기 경량화에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러 기술적 과제가 있고 복합재 제조를 통해 해결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 탄소 나노 복합체는
실리콘과 탄소 소재를 건식, 습식 혹은 탄화 공정을 통해서 나노스케일로 복합화한 소재입니다. 용량이 우수하고 전기 전도성 향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부피 팽창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리콘 합금의 경우 실리콘과 비활성 금속 간의 합금을 통해 실리콘의 팽창을 억제하고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킨 소재입니다. 하지만 공정 비용이 비싸고 실리콘 탄소 나노 복합재에 비해 용량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 산화물 소재는 실리카 매트릭스 내에 결정성 실리콘이 있는 구조로 수명 특성이 우수하고 팽창이 억제됩니다. 하지만 전기 전도성, 용량, 초기율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경우 높은 가격이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볼밀 장비를 이용하여 실리콘 덩어리에서부터 나노 사이즈의 실리콘을 제조할 경우 흑연 대비 약 10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하드카본은 특히 나트륨 이온 전지 응급제로 사용되는 탄소 소재입니다. 나트륨 이온은 리튬 이온보다 지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흑연에는 잘 삽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흑연은 나트륨 이온 전지 응급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드카본 소재의 경우 층간 간격이 흑연보다 크고 나노 기공이 존재해 유사 흑연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저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드카본 응급제의 제조는 셀룰로스와 같은 바이오매스 소재를 약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탄화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유사 흑연 구조가 형성되며 초기 용량은 제조 공정에 따라 흑연보다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흑연과 비슷하게 수명 특성도 매우 좋습니다. 구조 안정화, 세척 혹은 입도 조절 등의 후처리를 통해 하드카본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양극재는 리튬 금속 산화물 소재이며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고 방전 시에는 다시 삽입이 됩니다. 제조 공정은 전구체 합성, 여과 및 건조, 리튬 원료 혼합 및 소성, 그리고 분쇄 및 분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구체 합성은 금속 염이 금속 수산화물로 침전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공침 반응기를 사용합니다. 여과 및 건조는 생성된 전구체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건조시켜 고체 분말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혼합 및 소성은 전구체와 리튬 원료를 혼합하고 고온에서 소성하여 전구체에 리튬을 삽입하는 공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성이 끝난 입자를 원하는 크기로 분쇄하고 균일화하는 분급 과정을 거쳐 양극 활물질을 최종적으로 제조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활물질 가공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열 합성을 이용한 표면 코팅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구체 물질을 활물질에 코팅한 다음 열 처리를 통해 원하는 코팅층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코팅층을 합성할 수 있고 코팅층의 나노 구조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인산과 수산화 리튬을 활물질 표면에 코팅하고 가열 공정을 통해 리튬 인산염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열 합성법을 통해 다양한 물질의 코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습식 분무 건조법은 활물질과 다른 물질의 혼합 용액을 미세한 액적으로 분무하고 고온의 건조 공기와 접촉시켜 증발하게 만듦으로써 분말이 제조되는 공정입니다. 혼합 용액의 농도, 증발 온도 및 액적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복합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실리콘과 그래핀 그리고 CNT의 혼합 용액을 분무 건조하여 제조한 실리콘 탄소 나노 복합 소재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실리콘 입자를 그래핀과 CNT가 감싸고 있는 복합 소재가 제조되었습니다. 메카노 퓨전 기술은 고체 분말끼리 충돌할 때 생기는 전단 응력, 즉 마찰력을 이용하여 큰 입자 표면에 작은 입자를 코팅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고속 로터와 하우징 사이에서 입자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화학 반응 또는 물리적인 부착으로 코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메카노 퓨전 장비를 이용하여 그래핀 소재가 코팅된 NCM 양극 복합 소재를 제조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극재 1차 입자 사이의 틈을 그래핀으로 잘 메워서 전기 전도도 향상과 보호층 코팅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한 탄소 성장 및 코팅 기술입니다. 다음 예시는 나노 실리콘 소재에 기상 증착법을 적용하여 마이크로 사이즈의 실리콘 탄소 나노 음극재를 제조한 결과입니다. 실리콘 산화물 표면에서 메탄가스가 분해되면서 결정성 탄소가 성장하였고 성장한 탄소 간의 융합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이크로 입자의 소재가 제조되었습니다. 2차 전지에서 도전제는 전극의 전도도를 향상시켜 활물질에게 전자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전제로는 주로 카본 블랙,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본 블랙은 미세한 구형 입자 형태로 전기 전도도가 우수하고 분산성도 우수합니다.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상용 전지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핀과 CNT는 카본 블랙보다 전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성능 및 차세대 전지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용매 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정 난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전해지는 리튬 이온의 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배터리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해질은 보통 액체, 고체, 젤, 이온성 액체 전해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우수해서 일반 상용 배터리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화성 때문에 열폭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누액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 고체 전해질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정성이 우수한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젤 전해질은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액체 전해질이 차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연성이 우수하고 이온 전도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고온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온성 액체 전해질은 비휘발성이고 고온 안정성이 좋으며 넓은 전압창을 가지고 있어 고온 환경 및 고전압 조건에 적합합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단락을 막으면서 리튬 이온의 이동은 허용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대부분의 상용 배터리는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저렴한 가격 그리고 안정한 화학적 특성 때문에 폴리올레핀계 분리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정성 향상을 위해 세라믹 코팅이 적용된 분리막이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노 섬유 분리막은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이나 PVDF 섬유를 이용하여 기공률이 높고 열 안정성, 전해질 흡수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이체 전지의 경우에는 기존 분리막 대신에 전해질 흡수력과 열 안정성이 우수한 유리 섬유 분리막 사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차 전지 기초 소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실습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